지금 이 영상은 선생님의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기체에 관한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체 분자, 부피 뭐 이런 거의 관계. 쉽게 말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학 1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화학 2 내용이고 화학 1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런 거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하고 끝내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뭐 이걸 통해서 기체들의 부피와 기체 분자의 부피와 이런저런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되는 식을 전개하는 과정 이렇게 나가볼까 하는데 궁금한 사람들은 뭐 영상을 보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준만 보면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자,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표현하는 기호들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뭐 기체의 부피를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부피는 V라고 쓰고 볼륨이라고 하죠. 그 부피가 영향을 받는 게 압력과 온도와 분자수가 있어요. 보통 분자수일 수도 있고 몰수일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분자 물질의 양이 될 테니까 압력은 P라고 쓰고 pressure의 약자예요. 온도는 T라고 쓰고 temperature의 약자. 분자수, 몰수 다 개수와 관련된 것은 N이라고 쓸 거예요. 이건 뭐 굳이 선생님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체 부피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기체 부피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절대로 아니고 기체가 운동하면서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운동을 좀 적게 하게 되면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지 못하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딱 그 운동 뭐 요거랑만 관련이 있냐? 그게 아니라 주변의 바깥의 압력이 얼마나 세게 누르고 있느냐에 대한 영향도 받고 기체가 운동을 하려면 기체 분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더라는 거야. 그리고 부피란 어쨌든 분자가 많으면 운동하는 분자들이 많으니까 더 벽면을 많이 때리게 되겠죠. 그럼 부피가 또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본다면 온도를 선생님이 지금 대문자 T로 썼는데 온도를 대문자 T로 쓰는 경우와 소문자 T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문자 T로 쓰는 경우는 절대 온도라고 부르고 소문자 T로 쓰는 경우에는 섭씨 온도라고 불러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고 절대 온도는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그 타이밍을 0으로 그 온도를 0으로 시작하는 온도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게 되면 하고 어쨌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화학원 교과서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와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기체의 부피가 압력이나 온도나 분자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중에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기체의 부피가 압력이나 온도에 영향을 받으니 내가 연구하는 중간에 다른 아이들이 방해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때는 변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뭔가 연구하기에는 좀 그 정리하기가 어려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통제하고 나머지는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그 변인만 변화시켜서 이게 내가 원하는 변인이 분자수죠. 몰수. 분자가 얼마나 많은가만 변화시켜서 걔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비례적인 관계로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기체의 부피를 기체가 운동하면서 차지하는 공간으로 결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분자 자체가 얼마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종류와 아무 상관없이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뭐라고 배웠냐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의 조건에서 이럴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든 기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걸 깔고 갔고, 그래서 부피와 분자의 숫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기체의 부피가 분자수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압력이나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에 대해 연구한 사람,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온도에 대해 연구한 사람, 샤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이, 자, 보일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대한 연구를 했고, 샤를은 기체의 부피와 온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연구를 할 때 다른 게 방해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보일은 아보가드로 같은 경우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을 깔고 갔죠. 그래서 얘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이런 상황으로 실험을 했다면, 보일은 다른 것들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한 상황으로 실험을 하고, 샤를은 압력과 분자수가 일정한 상황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관계를 알고 보니 결국은 바깥에서 뭐가 세게 누르면, 바깥에서 압력이 세게 주어지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눌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부피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풍선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 분자들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로 벽을 때리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해서 더 튀어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깥에서 동일한 크기의 압력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서 더 이상 뭔가 어느 한쪽의 힘이 크지 않고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그 부피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 바깥에서 누른 압력이 훨씬 커지게 되면 당연히 안쪽에는 밀려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바깥에서 세게 누르면 당연히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서로 어떤 관계인 걸 알았냐면 그냥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반비례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역시 NT가 일정할 때. 그래서 요 물고기 모양처럼 된 거 비례죠. 반비례 관계니까 역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들다 보니 결국은 비례 상수 하나를 쓰게 되고, 요런 공식 N과 T가 일정할 때 요렇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식을 그냥 이렇게 정리했어요. K만 남겨놓고 PV 이렇게 놓고 NT가 일정할 때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한 게 보일 법칙이에요. 근데 반면에 샤를 법칙은 기체들이 가지는 온도, 기체의 온도가 높으면 기체들의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게 돼. 그럼 기체 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벽을 더 세게 때리겠죠? 바깥의 압력이 그대로인데 안에서 더 세게 때리면 반대로 부피가 커지게 되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점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절대 온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비례상수 K를 쓰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나서 한번 봤더니 얘도 어쨌든 비례상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상수만 놔두고 식을 한쪽으로 합치기로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 주의할 점은 샤를 법칙의 경우에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로 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섭씨 온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0도씨의 부피를 기준으로 어떤 온도, 특정 온도를 T도라고 하면 T도씨의 부피는 0도씨의 부피에다가 그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T, 요 온도에 비례한 만큼의 부피 변화가 있더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식을 정리를 하면 이거는 273분의 273V0 더하기 TV0가 VT이고, 얘는 273분의 273 더하기 TV0가 되죠. 그게 VT.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273 플러스 T VT는
273분의 V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었던 식을 잠깐 보면 이 위에 있었던 식은 결국 어떤 온도일 때에 절대 온도일 때에 절대 온도분의 부피의 비율은 절대 온도가 바뀌어서 바뀌게 되는 부피의 비율값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273부 플러스 t는 절대 온도랑 관련된 거예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절대 온도는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인 온도를 0으로 시작하는 온도 척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인 온도는 도대체 몇 도일까? 몇 도일 것 같아요? 이 식에서부터 간다면. 영하 273도시면 이론적으로 기체 부피가 0이 돼요. 왜냐하면 이 t에다가 영하 273을 넣어봐요. 이 스몰 t를 쓰면 섭씨 온도잖아요. 그럼 v-273은 v0 더하기 v0 273 마이너스 273이에요. 그러면 v0 빼기 v0죠? 그럼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영하 273도씨일 때 부피가 0이에요. 그거에서부터 출발해. 그래서 절대 온도는 영하 273도씨일 때 0으로 잡는 온도. 다시 말해 절대 온도 대문자 t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273을 0으로 잡을 거니까 0 켈빈이라고 하는데 0으로 잡을 거라서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 더한 만큼씩 값이 커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결국은 t도씨의 절대 온도를 구하면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만큼이 되겠죠. 이게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식을 요렇게 만든다는 거는 결국 절대 온도를 이용하는 형태로 식을 바꿔 놓는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섭씨 온도를 이용해서 식을 쓰면 약간 절편 이런 거 생기는 귀찮은 식이 되는데, 이걸 절대 온도로 바꿔서 식을 쓰면 바로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간단한 식이 돼요. 뭐 이건 사실 화학 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라서 뭐 그렇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둔다면, 결국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숫자에 비례하는 관계다. 요 세 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설명한 이 세 가지 것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은 그러므로 기체의 부피는 뭐 일정을 놓지 않고 그냥 쓰면 압력에 반비례하고 분자수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례를 는으로 바꾸면 비례상수 하나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뭐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PV는 KNT 이렇게 식을 뭐 이런 식으로 한 줄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나니까 뭔가 수치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난 거죠.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수치가 있었어.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의 1몰의 부피가 얼마예요? 22.4리터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요 값이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고 싶어지네. 그래서 값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0도씨는 절대온도 넣을 거니까 273 켈빈이에요. 뭐 절대온도에 대해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으면 P 1기압 곱하기 부피 22.4리터는 K는 상수 비례상수 아직 모르고 1몰의 기체 곱하기 절대온도 273 켈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K는 1기압 곱하기 22.4리터 1몰 곱하기 273 켈빈 이런 식으로 수치 값이 정해지겠죠.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약 0.082 리터 ATM per 몰 켈빈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값이 정해져서 숫자가 있으니 임의의 비례상수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R이라고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를 기체와 관련된 반응식에서 결정된 상수다. 기체상수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공식을 정리해요. 그랬더니 PV는 nRT 이런 식의 식이 나오더라. 요거는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기체의 부피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분자수에 비례하고 절대운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기체가 아니야. Ideal gas예요. 이상적인 기체라는 얘기죠. 이상적인 기체는 이런데 어떤 게 이상적인 기체인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간 실제 기체에 적용했을 때 좀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기체들은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상적인 기체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정해놓은 몇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기체 분자들이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충돌해도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사실 충돌하면 에너지 잃어버리긴 할 거기 때문에 실제 기체에 적용하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무시해도 되니까 그냥 무시. 그리고 또 그 기체 분자 자신의 부피는 없다고 치자. 여러분들 앞에서 풍선 그림 선생님이 그렸잖아요. 근데 기체 분자가 여기 있어. 그런데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자체의 부피가 아니라 그거 무시하고 걔가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다 보니 얘 자신이 차지하는 부피는 사실은 빼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피는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빼주지 않고 그냥 포함시킨 채로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렇게 쓰는 거는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해도 될 정도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으로 결정돼야 되는 부피에서 자기 자신의 부피를 빼지 않고 쓰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체 분자들 사이에서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무시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그냥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실제 기체도 있겠죠.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에서 무시한 것들을 보정하는 보정값을 넣은 방정식을 쓰기도 해요. 다행히 교육과정에서 1, 2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2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생긴 공식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화학 1에서 딱 집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하는 영상을 지금 찍은 거고 여러분들 실제로 화학 1을 공부할 때는 뭐만 알면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의상 기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등장하는 약자 정도는 좀 알아야겠죠. 궁금한 사람들은 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여기저기 또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좀 찾아봐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아보가드로 법칙 요거랑 뭐라고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